그 당일 명품백, 이른바 디올백 사건과 도이치 사건을 같은 날 함께 조사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사팀은 누구였고 시간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저희 도이치 수사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조사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던데 준비서면에. 같은 날 조사했고 저희가 먼저 저희 도이치 사건 수사팀이 먼저 조사를 했고요. 대면 조사를. 그 이후에 명품백 팀이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팀이 언제 도착했거나 이런 건 제가 기억을 할 수 없고요. 그 검찰청 소환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경호 문제 때문에 부득이 지금 경호실로 가서 조사를 했다는 건데 맞습니까? 예, 경호와 보안 등 문제를 피의자 쪽에서 얘기를 했고 저희는 그게 어쨌든 대통령 배우자라는 신분상 그렇게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무엇보다 저희가 지금 검찰 내부 규정에 의하면 현재는 피의자 조사를 할 때 피의자가 비공개 소환을 요청하면 비공개로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주요 인물들, 정치인이나 경제인 같은 분들도 비공개 조사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소환 조사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그 다음에 주차장 등으로 해가지고 그 동선을 이렇게 보완해서 들여보냅니다. 근데 지금 이 김건희 피의자 같은 경우에도 비공개 소환 조사를 요청을 했고요. 근데 대통령 배우자 신분상 경호 문제 때문에 만약에 검찰청을 출소하게 된다면 경호 인력이 대동을 해야 되고 사전에 동선 등에 대해서 경호 인력이 체크를 해야 되는 등의 많은 절차를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수사 보안은 유지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또 여러 가지 경호 안정상의 얘기를 하는 것들을 고려해서 그렇다면 저희는 어차피 대면 조사를 하겠다는 게 원칙적인 방침이고 그에 따라서 제3의 장소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면 조사를 한 후에 특별히 김건희나 최은순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대면 조사 이후에요? 네. 대면 조사 이전에 2차 서면 답변서를 저희가 받았고요. 그러니까 서면 조사가 진행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대면 조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은순 씨는 그 뒤에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결국은 1차 서면 답변, 2차 서면 답변, 그리고 이 대면 조사 외에는 아무런 수사가 없었잖아요. 피의자에 대해서요? 네. 피의자에 대해서 그 이상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서면 조사 2회와 대면 조사 1회가 있었는데요. 자, 추가로 묻겠습니다. 계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추적했다라고 준비서면에 얘기했는데 예. 뭔 계좌를 집중적으로 추적을 했다는 겁니까? 주가 조작 사건이었으니까 지금 도이치모터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가 관여된 6개의 증권 계좌를 중심으로 추적했습니다. 그거는 도이치 사건 전체에 대해서 증권거래소나 감독원에 대해서 증권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 거잖아요. 그거는 특별히 김건희에 대해서 계좌를 압수하거나 그런 조사를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미 했던 것이지.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김건희에 대해서 특별히 혐의점을 갖고 계좌를 압수하거나 계좌를 추적한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저희가 그 국회에도 내드렸고 증거로도 내셨던 51호증으로 기억하는데요. 압수영장 내역을 보면요. 21년 5월경에 저희가 2차례 계좌영장 청구를 했고요. 그거는 도이치모터 사건 피의 사실로 김건희 계좌 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다양한 계좌들이 있죠. 권오수라든지 각종 주범들의. 어쨌든 간에 그 시세조정 거래와 관련해서 저희가 한국거래소를 통해서 심리결과 분석 결과 이상 거래로 판단된 김건희 명의의 계좌 6개에 대해서 증권 계좌에 대해서 계좌 추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수사팀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전체적인 범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일 뿐이지. 거래소가 아니고요. 계좌 추적이니까요. 증권 계좌, 금융기관을 상대로 하는 증권 겁니다. 계좌 외에 증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전체적으로 보려는 것에 불과하지 김건희에 대해서 특별히 조사한 건 없지 않습니까? 아니 피의자 조사를 하기 전에 당연히 계좌 추적도 하고 금융거래라든지 각종 자료를 확보해야 저희가 조사를 진행하고 수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혐의를 밝히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2024년 11월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피의자 김건희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에 대한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배포한 사실이 있지요. 예, 10월 17일자로 보도 참고 자료를 저희가 배포했고요. 그건 저희가 증거 자료 제출해 드렸고 한 가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자꾸 보도 자료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는 명칭도 명확하게 보도 참고 자료라고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저희가 보도 자료를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표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공보 담당관의 연락처와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공식 문서로서 저희 내부 게시망과 그 다음에 검찰 외부 홈페이지에 게재가 됩니다. 그럼 그건 공식 문서고요. 보도 참고 자료는 말 그대로 저희가 사건 내용이 좀 어렵거나 하는 경우에 기자분들이 보도를 하실 때 그 내용과 관련해서 참고하시라고 자료를 배포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도 참고 자료는 저희가 검찰 내부라든지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가 안 된 자료입니다. 자, 보도 자료든 보도 참고 자료든 출입 기자단한테 그것을 배포한다는 것 자체는 이 내용이 수사 결과로서 사실이고 따라서 이렇게 수사했다는 것을 알리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사실이고 열심히 수사한 내용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드렸습니다. 허위는 없습니다.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공식 문서와 아니라는 차이를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홈페이지에 띄워지지 않는 거라는 측면에서 다르다는 아니 겁니까? 용어를 계속 혼용해서 쓰시니까요. 잘못 쓰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도 참고 자료가 정확한 명칭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